안녕하세요. 15주차 발표 주제인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발표에서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강화 요인, 그리고 중국 지적재산권의 역사와 내용 발표를 맡게 된 중국 언어문화 전공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강화 요인, 그리고 중국 지재권 역사와 현재 제도를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께서 차례대로 지재권 제도 향후 동향, 중국 지재권의 분쟁 사례, 그리고 한국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중국 지재권의 강화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 지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국내에 대한 적용은 국내에서 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적용은 WTO 등의 국제기구와 맺은 국제협약에 비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 범위와 폭을 늘림으로써 지재권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중국 내 지재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 그 편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 브랜드의 공신력 약화로 그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외 수출 감소나 혁신 감소, 또 소송 비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WTO와 같은 국제협약에 기인한 분쟁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는 중국이 맺은 국제협약 내에 응당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안에 의거합니다. 이제 중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및 내용에 대하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지적재산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대표적인 지재권 세 가지인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을 주 내용으로 하여 그 개정 역사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상표법은 중국이 국제적인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WTO 가입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시행한 대표적인 법률인데, 중국 상표법 제3조에 의거하면 중국의 상표법은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마크 등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상표법은 처음 1982년에 제정되고 1993년 그리고 2001년도에 차례대로 개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상표법이 이전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주였던 것에 비하여서 개정된 법률의 상표법은 생산자와 경영자의 이익도 함께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의 주요한 내용은 우선 상표법은 중국 내 현급 이상의 중국의 유명한 지역 이름이나 잘 알려진 해외 지명은 그것을 가지고 상표 등록이나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 상표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1상표 1류 출원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 원칙은 하나의 상표를 하나의 류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 상표로 여러 류의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 출원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근데 중국의 국내 출원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국제 출원에 있어서는 다른 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상표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는 향후 10년간의 권리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상표법에서 특이한 것은 중국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중국 저명 상표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저명한 상표, 즉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높은 명성과 인지도, 또 그에 따르는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따로 관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국 내에 저명한 상표에만 하나여 시행되기 때문에 저명한 외국 상표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해외 브랜드 관련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 그리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서 중국의 특허법은 1984년 3월에 처음 제정되어서 후에 1992년 9월에 제1차 개정, 2008년 8월에 제2차 개정, 그리고 2008년 12월에 제3차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중국의 특허법은 또 특허법 실시 세칙이라는 것을 따로 두어서 국내외에 있는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적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특허법 실시 세칙은 2001년 6월에 처음 제정됐는데 이 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실시 세칙이 폐지되고 2002년에 12월에 제1차 개정을 하고 2010년 1월에 제2차 개정을 해서 지금의 세칙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특허법에서 특이한 것은 한국은 특허랑 실용 신안 그리고 디자인을 다 각각 별개의 법안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특허법을 통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앞서 상述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허의 등록 공고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제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문화적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법안으로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기타 다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으나 TRIPS 협정, 즉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토대로 2001년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저작권의 사용 허가, 양도, 그리고 출판 등의 비교적 단순하고 1차적인 범위의 권리를 포함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멀티미디어나 네트워크 개발, 그리고 그 이용에 관한 그런 신기술과 관련된 저작권법을 포함하여서 변화하는 형세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작품인 경우에 그 작가가 속한 국가나 거주국이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국제조약이 인정하는 그런 저작권인 경우에 한해서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복제권이나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다발적인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또 중국의 저작권법은 특이하게 저작자의 창작을 장려하는 면과는 조금 반대로 저작자의 창작물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부합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권의 개개의 지분권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질권 설정이 가능하고 또 중국 저작권법 제19조에 의거하면 중국은 저작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기존의 법정 상속인에게 그 권리를 또한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지적재산권 중에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상 중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및 내용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지재권 관련하여 두 번째 파트인 중국 지재권 제도의 향후 동향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이찬혁입니다. 앞서 김혜진 하구가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중국 지재권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양질이 모두 상승하여 지적재산권 대국의 지위가 확고해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확실하게 강화되어
사람들의 창조적 창업 의욕 또한 같이 상승하고 지적재산권 사법 보호, 행정 보호의 전면적인 강화, 그리고 엄격하고 강범위하고 빠르고 동등하게라는 구호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미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이버 절취,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 추구형 해외 투자 사례 등을 들어 중국을 비판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재권 보호는 핫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월 중국이 중미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최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두 번째로 중국의 지재권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및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으로 특허 및 상표 관련 분야는 주로 중국 국가지식상권국에서 관리하며 저작권 분야는 국가판권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지재권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관련 법률 완비, 지재권 보호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등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2020년까지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조품과 모조품 등 가짜 상품의 생산과 판매 등 불법 행위를 타격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활력적인 감독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디다스를 아디즈, 그리고 쉐비를 레이비, 마이똥을 마이지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짝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3월에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던 외상투자법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22조에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상투자 과정에서 원칙과 규칙에 따라 기술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술합작의 조건은 투자 양측이 공정원칙 및 평등협상에 기초해서 확정한다. 행정수단을 통해 기술 양도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됐던 전자상거래법도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고, 제41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합작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며, 42조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보 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중국은 현재 차세대 이동통신, 고속철, 특압송전, 원전 등 일련의 국민 경제 지주 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핵심 지적 재산을 형성해 시행함으로써 프리미엄 산업 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화 쇄신 산업이 저작권 보호 아래 활발히 발전하여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빠르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역사를 당시의 지배적인 기술을 기준으로 구분시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등 이러한 구분은 고대 이래 어떠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투력과 생산성이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가를 기술이 결정했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분명 기술 패권의 역사이고 선박, 무기, 항해, 항공, 우주,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AI,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하이테크 영역 중에서도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먼저 중국은 국가적으로 AI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0억 달러를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에 쏟아부었고 2030년까지 AI 1등 국가가 되겠다는 차세대 AI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언론은 딥러닝에 대한 기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게재했고 AI 관련 특허권도 약 200%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AI 분야에서 본격적인 야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7월 중국 국가위원회는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AI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1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AI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기관이 업무력 증진을 위한 AI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아예 탈취한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제약 등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조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선언적인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입장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온 지적재산권의 규범에 중국이 얼마나 편입할 것인가? 이 정도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수동적 약속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2017년에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2.8%를 차지하여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됐고 이젠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자국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카피하고 침해하는 입장에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는 지적재산권 국제규범에 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중국 지재권 제도 향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승현 학우보님이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해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중국 언어문화 전공 이승현입니다. 이어서 중국 지재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와 표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 지재권 분쟁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허 분쟁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3%에 이르고 상표 분쟁은 연평균 증가율이 37.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표권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각각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 대표적으로 베이징 지재권 분쟁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이징에는 지재권 전문 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중국 지재권 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 판결 일관성 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베이징 지재권 전문 법원이 접수한 지재권 분쟁 사건은 총 15,454건으로 상표권과 저작권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